예,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네, 1번.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예, 맞죠? 이게 뭘 물어보는 거죠? 지상권은 소유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나요? 아니면 사용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나요? 지상권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뭐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즉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사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권리가 즉 본질적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작물이 없어요. 즉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다는 것은 지상물이 없다는 얘기죠. 지상물이 없으니까 지상물을 소유를 못한다는 얘기죠. 지상물의 소유가 본질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다? 이렇게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왜? 토지는 현재 있는 거죠. 지상물이 없는 거지 토지는 있잖아요. 그죠?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상물이 없다 하더라도 지상권은 성립합니다. 네, 2번 볼까요?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의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맞죠? 지상권은 물권입니다. 물권은 기본적으로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소유권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눈치를 볼 필요 없죠. 똑같습니다. 지상권도 소유권처럼 물권이기 때문에 어떻다?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즉 자신이 지상권을 갖고 있지만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처분 못해 한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상권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왜? 물권이니까. 그래서 맞는 얘기죠. 3번 볼까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예, 구분 지상권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구분 지상권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구분 지상권이 뭐죠? 구분한다는 얘기죠. 범위를 정해서, 상하 범위를 정해서 이렇게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시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하철 얘기를 했죠.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서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 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이게 틀렸네요.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상권은 즉 갑이 을한테 갑토지 이 토지에 X토지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X토지에 을이 지상권자가 됐어요. 갑의 X토지를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을이 돈이 필요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 돈을 빌립니다. 병으로부터 돈을 빌려요. 은행이라고 해볼게요. 병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지상권자는 어떻게? 자유롭게 돈을 빌릴 수가 있죠. 즉 저당권을 바로 설정해 줄 수 있다 얘기예요. 즉 병은행이 저당권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데 뭘 담보로 잡을 수가 있나요? 돈을 빌려주면서 지상권 자체를, 즉 지상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뭐죠? 지료연체가 있어요. 이 을이 이 갑한테 지료를 지급을 해야 하는데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갑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나요? 갑은 을한테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2년분 이상, 즉 통산에서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갑은 을한테 지상권 소멸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상권이 이 병은행의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죠. 지상권을 지금 저당권의 목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이 소멸하면 이 병은행이 갖고 있는 지상권이 소멸하니까 저당권도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병은행은 손해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이렇게 소멸할 때 지상권 소멸 청구권 행사를 이렇게 소멸할 때 소멸되면 이것까지 소멸되니까 이 사람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뭐라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통지를 해줘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지료를 연체해가지고 내가 소멸 청구권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너도 대비를 해둬라. 이렇게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통지를 하면 바로 효과가 발생하나요? 아니죠. 통지를 한 이유가 뭐죠? 아, 네가 준비해라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이렇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예, 틀렸죠? 예, 답은 4번이겠네요. 5번 지상권의 소멸 시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들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예, 맞는 얘기인데 이것도 설명해 봅시다. 어떤 상황이냐면 5번 지상권이 소멸을 해요. 즉 을이 지상권자고요. 갑은 토지 소유자로서 지상권 설정자죠. 이 지상권자가 지상권 기간 동안에 막 사업을 하면서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이걸 소유하기 위해서 을이 갑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런데 지상권이 기간이 만료돼서 끝나요. 기간 만료로 종료가 되면 이 종료될 때 을은 더 이상 어떤 상황이냐면 더 이상 지상권 연장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을은 지상권이 끝나면 이런 목적물들이 있죠. 자신 소유 목적물이죠. 을이 소유하는 목적물이니까 이 목적물 뭐다? 예, 원상 회복 의무가 있어요. 을한테는. 이 법조문이에요. 그냥 법조문. 있는데 이 갑이 딱 보니까 이 목적물이 이 지상물이 을한테 뭐 크게 쓰임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을이 이 토지에 부착됨으로써 의미가 있는 목적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을한테 별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근데 원상회복 의무는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갑은 보니까 이 목적물은 내가 사용해도 좋겠구나. 자기 토지잖아요. 그죠? 자기 소유 토지예요. 그래서 을한테 뭘 청구하냐면 여기 있는 지상물 네가 원상 회복해가지 마라. 내가 이걸 살게. 뭐죠?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지상권자가 행사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있는데 그런 경우랑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아시겠나요? 이 지상권자가 행사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이 을이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그것이 거절됐을 때 그러면 지상물만이라도 네가 지상권 설정자가 매수해라 이런 얘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을이 더 이상 지상권을 연장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내용이죠. 예, 답은 아까 4번이었어요.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합니다.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예요. 이건 틀렸죠? 너무 쉽죠? 지료의 지급이 요소인 용익물권이 뭐죠? 전세권만 지료 지급이 요건입니다. 니은 볼게요.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이게 이제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내용인데 언제 행사할 수 있죠? 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그리고 그 상태에서 뭐가 있어야죠? 지상물이 현존해 있어야죠. 그죠? 디귿 봅시다. 지료 체납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됐답니다. 체납 도중에 지금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어요. 돈을 안 내고 있다는 얘기죠. 소유권이 어떤 시점에서 이 시점이라고 할까요? 소유권이 갑에서 이렇게 을로
양도가 됐습니다. 양도 전후를 통산해서 2년에 이르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랑 양도 전후, 이때랑 합산해야 하나요? 소유권이 달라진 경우에?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즉, 이 각각에 대해서 2년분이 되어야지 소멸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네요. 디귿은. 니을 채권 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 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거 맞죠? 왜 그러죠? 사용 수익을 담보 지상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담보 지상권자가 사용 수익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불법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것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맞는 건 니은과 니을이 맞습니다. 이제 2번 볼게요. 갑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어떤 경우죠? 한번 그려볼게요. 무조건 그려야 돼요. 이렇게 갑, 을 이런 거 나오면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봅시다. 갑은 토지, 그 다음에 지상 건물이 있는데 둘 다 갑소유죠. 지상 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했답니다. 이렇게 을에게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이 없어요. 그래서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답니다. 즉 을이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뭐냐면 이렇게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지금 매매죠? 지금 매매를 했어요. 갑이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이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이 토지 부분에 지상권을 인정하는데 이것은 법률 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 민법에 있는 건 아닌데 이게 관습법상 이렇게 하나만 매매를 했을 때는, 하나만 이렇게 거래를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걸 지상권이, 그러니까 이 토지 부분을 사용한다는 이 당사자가 그렇게 합의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 관습에 맞다 해가지고 이것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을이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깨끗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을은 뭐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이 토지 부분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근데 을이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네요.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어요. 이렇게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는 봅시다. 을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맞죠? 지금 이 매매를 통해서 을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데 이것도 뭐다? 법이죠. 법에 의해서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이것도 등기 없이 바로 취득을 합니다. 맞는 내용이네요. 2번, 갑은 병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갑이, 토지 소유자 갑이 이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죠. 왜 할 수 있나요? 이 병은 법정지상권을 같이 취득하죠. 을은 병에게 건물만을 매도했지만 당연하게 법정지상권까지 같이 매도를 한 거예요. 이 병은 건물의 소유권만을 넘겨받았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을이 가지고 있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넘겨받기로 한 계약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을은 안 해도 되지만 이 사람은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이전을 받는 거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이 토지를 사용할 권리는 있죠. 권리는 있어요. 하지만 권리가 있다고 해도 지상권에 관한 권리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갑에게 지료는 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 사람이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토지 사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3번 볼게요.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했대요. 이제 토지를 양도한 거예요. 을은 정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틀렸네요. 즉 을은 지금 이 을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정한테 갑이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이죠. 지상권은 뭐죠? 물권입니다. 누구나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소유권이, 토지 소유권이 양도됐다고 하더라도 이 정한테 나는 물권자야, 난 지상권자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장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틀렸죠? 그래서 틀린 거 3번이죠. 4번 볼까요? 갑의 병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신윤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네, 맞겠네요. 왜 맞죠? 현재 갑 볼게요. 갑의 병에 대한, 이 사람은 권리자입니다. 을로부터 적법하게 이렇게 매매 계약을 통해서 건물도 이전받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이렇게 이전받게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갑이 궁극적으로 지상권을 이 병한테 이전을 해줘야겠죠. 갑이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갑은 의무자예요. 의무자. 그래서 뭐다? 신인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겠죠. 토지 인도 청구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허용될 수 없다. 맞죠? 5번.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지금 병이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대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등기 없이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이것도 했던 내용이죠. 즉, 이 병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이전을 받았어요. 경매. 그러면 187조 사유죠. 그죠? 뭐죠? 상용 판매라고 했어요. 상용 판매, 매가 경매죠.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았어요. 그런데 이 법정지상권은 종된 권리로서 이 경매를 통해서, 즉 이 저당권, 경매를 통해서 이전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상권도 넘겨받는 겁니다. 이거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요. 1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의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틀렸네요. 왜 그러죠? 지상권자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가 있죠. 지상권자에게도 지역권이 인정이 되죠. 그래서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게 아니죠. 2번 볼게요.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 지역권이 설정된 때는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법조문 그대로네요. 그죠? 맞는 내용이죠. 즉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위에 따라 이렇게 설정되는 겁니다. 2번 됐고요. 3번 지역권은 여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부종성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지역권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에 부정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소유권과 분리해서 지역권만을 양도를 한다거나 지역권만에 대해서 담보물권을 설정한다거나 이게 안 되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내용이죠. 4번 여역지가 수인의 공유예요. 여러분들이 이 4번, 5번은 같은 내용인데 무슨 얘기냐면, 지역권에서는 이런 공유인 경우에 그리고 여기도 공유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어떤 관련된 내용이죠? 무조건 불가분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불가분성이 뭐죠?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 뭐다? 지역권을 존속하는데 포인트를 둔다. 무조건 존속, 지역권 존속에 유리하게 생각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3번을 볼게요. 여역지가 수인의 공유예요.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즉 어떤 것이 유리한지 어떤 것이 불리한지를 봐야 돼요. 소멸시효 정지죠. 문제가 되는 게 소멸시효 정지는 뭐죠? 유리한 거죠. 지역권이 소멸하는 것은 불리한 거지만 그것을 정지하는 것은 유리한 거죠. 유리한 것은 어떻게? 한 사람에 대한 사유만으로도 효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즉 한 사람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어도 유리한 사유이기 때문에 뭐다? 효력이 있다는 얘기죠. 5번 토지 공유자의 1위는 지분에 관하여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보면
지역권 소멸이 지금 그 내용이 되는 거죠. 소멸은 뭐죠? 예, 불리한 사유죠. 불리한 사유니까 어떻게 돼야죠? 전원에 대해서 이렇게 불리한 사유가 미쳤을 때만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네요. 예, 이번에는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맞죠? 지역권만을 양도한다거나 지역권만을 담보의 대상으로 한다거나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2번 일필의 토지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 나오면 뭐죠? 예, 지금 승역지에 대한 얘기죠. 지역권이 설정되는 토지는 승역지예요. 요역지 아니에요. 그래서 승역지는 일필의 토지 일부라도 가능하다고 했죠. 일부의 통행지역권을 설정한 우리 그림 그렸잖아요. 그래서 틀린 내용이네요. 3번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했어요. 공유 불가분성, 취득, 유리한 사유는 뭐다? 한 사람만 해도 다른 사람한테 효력이 있다. 이 소리죠. 지역권을 취득한다. 맞는 내용이죠. 4번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네요. 맞는 얘기고요. 5번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죠?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뭐다? 지역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있어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 즉 통로 개설이에요. 이게 통로가 개설이 되어야지 계속되고 이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네요. 3번 문제 볼까요? 갑은 그 소유 X 건물의 일부에 관해서, 지금 일부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을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이번에는 틀린 것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즉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런 거죠. 이렇게 여기다 그려볼까요? 여기다. 그 소유 X 건물에 이 건물이 X 건물인데 누구 소유죠? 예, 갑 소유예요. 근데 지금 그 일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볼까요? 뭐 이만큼 일부에 대해서 누구한테? 을에게 전세권을 갑이 설정한 거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번 볼까요? 1번 집은 을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맞나요? 아니죠? 법정 갱신이 되는 거, 건물이죠. 지금 여기까지 맞아요. 건물에 대해서 법정 갱신이 있는데 법정 갱신 되는 경우에는 전 전세권, 그 전에 있던 전세권, 그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권이 다시 설정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존속 기간만큼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죠. 1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존속 기간이 만료됐어요.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오른 전세권에 기하여 X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 맞죠? 이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면 경매 신청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선 변제권과 관련해서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제3자가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을 했으면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을 같은 사람은 이 전체 건물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맞는 얘기죠? 됐고요. 지금 틀린 것을 지금 1번 틀렸네요, 벌써. 3번 볼게요.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맞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부정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권에서는 뭐다?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 따라다닌다는 얘기죠. 두 개가 한 몸이다 이 소리입니다. 한 몸인데 이렇게 만료시, 즉 만료시 또 뭐가 있었죠? 전세계약의 합의 해지, 뭐 이렇게 끝나는 거 또는 뭐죠? 종료를, 전세계약 만료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죠? 종료를 조건으로 하는 거. 이 셋 다 공통점이 뭐죠? 종료죠, 종료. 종료가 되면 뭐죠? 전세권이 없어져요. 그죠? 이렇게 종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뭐다? 무담보 채권, 이걸 전세권이 안 따르는 그냥 무담보 채권, 그것을 양도할 수가 있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내용이죠. 4번 볼게요. 갑이 X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을은 갑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지금 이 그림에 관련된 내용이죠. 다시 볼게요. 현재 X 건물의 소유권자인 갑이 소유권을 누구한테 지금? 병한테 양도를 했답니다. 소유권을. 그죠?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을 반환해줘야겠죠. 누구한테? 현재 전세권자인 을한테 반환해줘야 하는데 이 갑이, 전소유자 갑이 반환해줘야 돼요? 병이 반환해줘야 돼요? 이 양도를 하면 이 사람이 전세권 관계를 다 이어받습니다. 양수인이. 그래서 이 병이 을한테 이렇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즉 갑에 대하여 전세금, 즉 을은 이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의무가 있는 거고 갑이 그런 의무를 지는 건 아니죠. 갑은 벗어났어요. 관계로부터. 그래서 청구할 수 없다. 이것도 청구할 수 없다니까 맞네요.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목적물의 현상 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 필요비의 상환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 맞죠? 전세권자는 수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수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필요비 상환 청구를 못 합니다. 단순한 내용이죠.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1번 질문 볼게요.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벌써 틀렸네요. 그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가름할 수 없다. 틀렸어요. 판례 내용 그대로입니다.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 필수적인 요소죠. 요소지만 이렇게 반드시 수수할 필요는 없고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게 기존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채권으로 뭐다? 전세권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틀렸죠? 2번 볼게요.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에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것은 등기해야지 틀렸네요. 법정갱신제도가 뭐죠?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제도인데 법정갱신제도라는 것은 즉 전세권 설정자도 전세권자도 기간이 끝났는데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갱신할지 안 할지 뭐 이렇게 조건을 변경할지 안 할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건물 전세권에 한해서 뭐다? 그 전에 있던 그 본래 있던 전세권 그 전세권이랑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되는 제도를 우리 전세권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다? 기간만큼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런 제한이 있죠. 이런 법정갱신이 그런 제도인데 법정갱신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인가요?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인가요?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죠. 그래서 뭐다?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을 해요. 이 소리가 무슨 얘기냐면 등기를 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전세권 등기를 보니까 기존 기간으로 돼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 기간이 12월 30일 날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만료일이. 그런데 현재 24년 6월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등기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현재 갱신이 돼가지고
갱신됐죠. 근데 법정 갱신이니까 이 등기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거죠. 현재 효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갱신이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세권자네요. 근데 이 법정 갱신은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니까 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이게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6월인데 24년 만약에 이 전세권자는 전세권자예요, 그냥. 근데 지금 을이 병한테 이렇게 이 X 뭐 건물이라고 할게요. 건물에 대해서 양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병은 이자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현재 6월이에요, 6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갱신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세권 반환 청구, 목적물 반환 청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이 등기부를 볼 때 등기부만 보면 되나요? 등기부에는 12월 30일로 그냥 기존께 적혀 있어요. 이것만 보면 안 되겠죠?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병이, 이 갑이 현재 전세권자인지 법정 갱신이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틀린 내용이죠. 3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답니다.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 통보를 할 수 있다. 이거 틀렸네요. 왜 틀렸죠?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소멸 통보를 하는 거죠, 전세권에서는. 그죠? 소멸 통보는 약정하지 않았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효력은 6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지문에서 보면 6개월이 경과해야지 소멸 통보를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통보는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틀렸어요. 4번 건물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왜 틀렸죠? 이 전세권도 상린관계 규정 적용되죠. 그래서 인지 소유자 사유에서도 이런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됩니다. 틀렸고요. 5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합니다. 그죠? 전세권은 이중적 성격이 있어서 뭐다? 용 플러스 담이죠. 용익물권적 성격 그리고 담보물권적 성격 다 같습니다. 근데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해요. 아시겠나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뭐다? 만료가 되면 등기 없어도 말소 등기 없어도 용익물권적 권리는 소멸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죠?